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챕터 7, Creating Tables and Views를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는 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내용은 가끔씩 이제 때때로 가상의 테이블인 뷰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SQL에서 뷰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물리적인 테이블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쿼리가 저장되고 있는 것을 뷰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에는 어떤 행과 열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보이지만 실제 물리적인 하드디스크에 그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데이터를 불러오는 쿼리가 저장된 것이 뷰입니다. 그 다음에 뷰가 사용될 때마다 근원 데이터를 추출한다. 그러니까 즉 뷰는 물리적인 테이블이 아니라 어떤 다른 테이블을 그때그때 불러오는 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테이블을 불러올 때 그, 그 데이터가 변하면 그 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이고 또 변하면 또 변한 데이터를 가져오기 때문에 가장 최근 데이터를 접근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뷰는 이제 가상의 테이블이라고 이제 일컬어지고요. 음, 그것은 물리적인 데이터 테이블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단지 어떤 것을 저장하냐,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불러오는 지시사항에 대해서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뷰라는 것은 물리적 데이터의 복사본으로서 하나의 일종의 스크린샷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화면을 스크린샷을 하면은 그 순간을 찍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뷰라는 것은 스냅샷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네, 본격적으로 이제 뷰를 어떻게 그러면은 만드냐라고 하면은 create view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뷰 이름을 쓰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쿼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렇게 이제 뷰라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리적인 테이블이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추출 없이 빈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으로는 create view는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빈 테이블 생성한다라는 것 자체도 물리적인 테이블이기 때문에 create view로는 빈 테이블을 만들 수가 없고 뒤에 배울 create table로 빈 테이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 다음과 같은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뷰의 이름을 아까 이제 장명을 한다고 했는데 뷰의 이름은 물리적 테이블 이름과 같게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뷰와 물리적 테이블은 사실 성격이 다르죠. 다르지만 그 두 개의 이름을 같게 지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물리적인 테이블의 이름을 지을 때도 뷰의 이름과 똑같이 지으면 안 됩니다. 네,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톰이라는 사람은 이제 세일즈 영업부 매니저인데요. 그 사람은 자신의 직접 자신의 그 개인 정보를 자주 이렇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봐요. 거기에는 그 이름과 직책과 연봉과 그 다음에 근무 연수에 대해서 담겨진 퍼스널 인포메이션을 접근하고 싶은데 그는 이제 이제
자기가 그러한 정보를 사용해서 리포트를 생성할 수 있도록 개인적인 데이터의 접근을 요청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인정보라는 것은 중앙에 이제 휴먼 리소스 부에서 종합 관리를 하고 일반 영업부나 이런 데서는 개인정보를 직원에 대한 정보를 함부로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은 주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이 톰이라는 영업부 매니저가 그러한 개인정보를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톰이 원하는 정보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테이블에 에, 흩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테이블들은 굉장히 민감 정보이기 때문에 어,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톰에게 자료를 줘야 될지, 톰에게 자료를 어떤 식으로 줘야 되냐면 바로 뷰라는 형식으로 주게 되면은 이제 딱 필요한 부분만 그 톰이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뷰를 생성하는 이제 로직이 이제 앞서 설명한 비즈니스 시나리오에 대한 뷰는 뷰 생성을 다음과 같은 거리로 설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락 SQL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create view라고 쓰고 그 뷰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 뷰는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저장될 것이고요. 어, employee name을 name으로 별칭을 지었고, 잡 타이틀을 타이틀로 짓고, 셀러리를 annual salary라는 라벨을 붙여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속 연수는 오늘 날짜에서 고용된 날짜를 이렇게 빼서 365.25로 나눠주는 것을 버림, 버림했을 때 값을 YOS라고 하고 근속 연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각각의 변수들이 employee name, job title, salary 이런 변수들이 각 테이블에 뿌려져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인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 각 테이블은 employee ID라는 공통 키를 컬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같은 사람들만 가져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매니저 이 4번은 톰에 대한 4번이 되겠습니다. 위에서는 이제 여기 설명은 이 YOS라는 그 방금 별칭을 생략하면 세스에서 임의의 변수명을 부여한다. 이게 순차적으로 번호나 문자를 전미사에 붙여 만든 변수다라고 하는데 유일하게 이 커리에서 YOS는 파생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개의 테이블에 없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된 것을 YOS라고 하겠다라고 파생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별칭을 지어주는 게 좋고요. 안 지어주면은 뭐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임의의 변수명을 생성한다라는 것입니다. subsequentially suffixed variable을 생성한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 네, 그 뷰를 만들었고 이제 그 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 위해서 select from 오리온 탐조라는 뷰를 실행을 할 거고요. 타이틀로 내림차순, 근속연수로 내림차순 하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다른 프락민즈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프락민즈를 사용해서 여기 데이터 쪽에다가 이걸 뷰를 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빈- 통계표도 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프락 SQL, 그 다음에 이제
뷰를 이제 만들었으면 그 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설명을 알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때는 describe view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describe라는 것은 서술하다라는 의미고요. 이 view라는 것이 어떤 그 물리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쿼리가 저장된 것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쿼리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다시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describe view라고 하면은 이 오리온에 저장되어 있는 탐조우라는 뷰가 어떤 쿼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describe view를 통해서 본 탐조우의 뷰 쿼리는 앞서 작성한 쿼리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퀴즈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샐러리 이퀄 라벨 이퀄이라고 돼 있는데 앞서에는 이게 없었거든요. 앞서에는 여기 라벨 이퀄이 없죠. 네, 그래서 라벨이라는 게 어, 생략되어 있던 것이 표기가 되어 있다는 거고 테이블 별칭의 as도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냥 이제 employee address A, employee payroll P, organization O 이렇게 돼 있는데 위쪽에서는 전부 다 as라는 별칭을 또 키워드를 써주고 있죠. 그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웨어절에 소갈로를 표기했다. 그래서 앞서에는 소갈로가 없었는데 웨어절에 소갈로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세 가지가 다른 점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달라진 쿼리를 이제 후자의 그 달라진 쿼리를 실행하면은 결과가 어떤지를 묻고 있는데 describe view 실행 결과 출력된 쿼리를 그대로 복사해서 실행하면 결과가 그대로일까? 정답은 yes입니다. 네, 뷰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뷰라는 것은 물리적인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쿼리를 저장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용량이 큰 데이터 테이블을 저장하고 싶지 않을 때 뷰를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용량도 절약을 하면서 그 데이터를 또 원할 때 사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근원 데이터가 자주 바뀌어서 데이터 복사본을 자주 갱신해야 될 때는 뷰가 적합하게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뷰라는 것은 쿼리이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실행했을 때 가장 최근의 근원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근원 데이터가 자주 바뀐다라고 하면은 이 뷰라는 것을 사용해서 이 변하는 다이나믹하게 변하는 데이터를 그때그때 불러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변경된 데이터를 반영하기 위해 재조작할 필요가 없다. 예, 마찬가지로 2번과 같은 설명인데요. 2번에 근원 데이터가 자주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뷰로 사용하게 되면은 최신화돼서 보여준다고 했죠. 다시 말해서 자주 바뀌는 근원 데이터를 어, 계속 반영하는 다시 재반영하는 조작을 할 필요 없이 뷰를 한번 만들어 놓으면은 항상 최신의 것으로 업데이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다른 유저들의 무심코 쿼리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 아무래도 이제 뷰라는 것은 쿼리가 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뷰를 통해서 데이터 조작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뷰라는 것은 물리적인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편집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읽기 전용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로 다른 값을 입력한다든지 할 그럴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뷰의 단점에 대해서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는 최신 데이터만 취급함으로 실행할 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실행할 때마다 같은 결과를 얻고 싶을 때는 뷰가 부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테이블을 여러 번 반복해서 쓸 거면 뷰보다는 물리적 테이블을 저장하는 것이 좋다. 왜냐면은 그 뷰라는 것은 쿼리이기 때문에 사실 실행할 때마다 근원 데이터를 불러와야 돼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걸리는데 그 만약에 그런 것들을 자주 써야 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하나 장만 해놓는 게 좋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자주 쓰는 물건은 하나 내 걸로 장만하는 게 좋지. 이제 자주 쓰는 물건인데 계속 누군가한테 빌려줬다 반납했다 빌려줬다 반납했다 하는 렌탈 형식은 좀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딱 그런 것으로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네, 비즈니스 시나리오입니다. 자, 톰에게 뷰를 사무실 컴퓨터에 이제 어떤 부서에서 제공을 해줬으나 톰은 뷰를 자신의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하여 집에서도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뷰라는 것을 사무실 컴퓨터에 받았어요. 근데 그 뷰라는 것을 자신의 노트북에다가 옮겨갔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했는데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네, 여기서는 톰이 받은 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어, 뷰라는 것을 만들고 있는데 테스트 라이브러리에다가 레벨 2로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디서 가져오냐면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에 스태프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근원 데이터에서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이 테스트 대신에 오리온으로 바꾼대요. 오리온. 자, 테스트 데이터의 라이브러리에는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에 뷰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뷰를 접근했습니다. 이제 from에다가 테스트 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겠죠. 이게 지금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테스트에 저장된 레벨 2라는 뷰가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완벽한 파일로 이제 결정됨에 따라서 연구 라이브러리에 저장되기를 희망을 했어요. 그래서 뷰라는 것이 일단은 어, 프로토타입으로 테스트에 저장해서 사용해 봤더니 얘는 이제 영구적인 라이브러리에 그러니까 더 이상 테스트용이 아니라 어, 시판용으로 음, 저장을 해도 되겠다라고 결정이 된 거죠. 그래서 오리온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하나 설정을 해서 오리온에다가 저장을 한 거죠. 오리온에는 스태프랑 레벨 2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리온하고 레벨 2를 불러오는 거죠. 근데 앞서 말했듯이 뷰는 쿼리를 저장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레벨 2라는 쿼리에는 사실 테스트라는 것으로 저장이 돼 있었죠, 앞전에. 그래서 그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제 오리온 레벨 2를 실행하게 됐을 때 스태프 점 테스트 점 스태프를 참조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가 잡혀 있지가 않잖아요. 할당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실행 결과 어, .execute 이제 실행이 되지 않고 리포트가 생성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에러가 세스 로그에다가 표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to level table names in permanent view라고 이제 using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또 뷰에다가 재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 뷰라는 것이 이제 초기에 만들 당시에 이 라이브러리를 계속 어, 불러와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이 뷰 안에 이 테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는 문장을 아예 삽입해 버리면 아무리 그것을 라이브러리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언제 어디서든 뷰를 실행해도 그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실행을 해버리기 때문에 어, 발,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레벨 테이블 네임즈를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 뷰를 만들 건데 테스트.점 레벨 2를 만들 겁니다. 근데 그 뷰라는 것은 스태프라는 테이블을 참조할 것이고요. 이때 스태프의 앞에 라이브러리를 아무것도 안 적어주면 보통은 뷰가 아닐 때는 이 크레이트 뷰가 아닌 상황에서는 생략된 라이브러리는 워크라는 것을 의미할 텐데 이 뷰에서는 이 뷰의 라이브러리와 동일시 되거든요. 그래서 이 테스트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세스 프로그래머에서는 이제 이것을 그 워크.점 스태프로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뷰, 크레이트 뷰에서 생성되는 레벨 2라는 뷰의 라이브러리가 테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암묵적으로 테스트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워크가 아니라. 그래서 create 뷰절에서는 from의 스태프라고 하면은 워크 라이브러리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뷰가 저장된 경로를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테스트라는 것을 다시 라이브러리를 지정하고 그 안에 스태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스태프를 가지고 레벨 2를 만듭니다. 뷰, 뷰라는 레벨 2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합니다. 실행을 하면은 뷰를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스태프와 레벨 2가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실행이 되죠. 네. 그래서 적절하게 실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어, 다시 이제 뷰를 실행을 해보면은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레벨 2를 테스트가 아니라 다른 경로에다가 옮기면은 과연 이 스태프와 레벨 2가 한 공간에 있지 않고 다른 라이브러리에 서로 있으면은 어떻게 되냐라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찢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뷰를 다시 실행을 해보도록 하죠. 그럼 뷰가 저장된 쿼리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이 스태프는 뷰를 따른다고 했죠. 그래서 얘는 테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테스트 스태프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근데 스태프는 테스트에 없고 오리온에 있어요. 그래서 실행 결과 오류가 납니다. 그럼 이런 경우 어떻게 해줘야 되냐? 바로 using이라는 것을 사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리온 스태프라고 써도 되고 오리온 스태프라고 쓰고 using 라이브러리 네임해서 오리온은 워크샵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세 가지의 라이브러리로 나왔을 때 다시 실행을 해봅니다. 뷰를 실행을 하게 되면 뷰가 저장된 쿼리가 불러와지고요. 이때 오리온이라는 어, 이제 스태프를 했는데 오리온에 스태프가 없죠. 즉 그러면은 오리온이라는 것은 워크샵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이 워크샵은 사실 오리온 그 라이브러리 명이 바뀌었어요. 세스 데이터라는 라이브러리 바뀌었고 오리온은 실제로 TMP라고 바뀌었어요. 그러면 얘가 안 실행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 오리온 스태프인데 오리온은 워크샵이잖아요.
근데 그 오리온은 라이브러리가 할당되기를 TEMP라고 되어 있는데, 어, 오리온은 TEMP인데 스태프는 TEMP에 없어요. 오리온 워크샵이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헷갈릴 수 있지만 유징을 우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설정된 오리온과 유징에 언급된 오리온은 경로가 서로 다르지만 실행 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잘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징을 우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유징전에는 여러 개의 경로도 설정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 톰이라는 영업부 매니저는 자신이 이제 제공받은 뷰 파일을 언제 어디서든 그 라이브러리 네임의 그러니까 라이브러리 경로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유징절을 통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포터블 휴대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레이트 뷰 안에 유징이라는 절을 사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그리고 이 create view 안에 모든 라이브러리 네임을 이 유징절에서 언급된 라이브러리로 통일을 시켜주게 되면은 굉장히 포터블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어, 이 탐조우라는 그 뷰 파일이 위에 있었잖아요. 네, 여기서 또 이름이 보면은 탐조우라는 뷰가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이 워크샵이라는 경로가 아니라 테스트라는 경로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제 라이브러리 경로만 바꿔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가 오리온이 아니라 톰이라는 라이브러리로 바꿔준다라는 명령이고요. 그랬을 때 이제 어, 탐조우라는 뷰가 처음에는 오리온에 있었는데 탐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탐 라이브러리에 탐조우를 불러오면은 불러와지면서 프락 민즈가 실행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보면은 프락 민즈가 실행된 결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어, 알려주는 것으로 이제 장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그 뷰를 정의할 때 오더바이저는 조금 삼가하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뷰라는 것은 빠르게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것이고, 그 이제 데이터를 불러와서 나중에 오더바이를 해도 되는 부분인데, 일단 불러오는 데에서는 굳이 오더바이를 정렬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뷰가 참조될 때마다 의미 없는 정렬을 실행함으로써 리소스를 낭비하기 때문에 오더바이를 지향하라라는 가이드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연습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팅 테이블인데요. 테이블을 만드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테이블. 앞선 시간에서는 그 가상의 뷰를 만드는 것이었고, 이번에는 실제적인 물리적 테이블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크리에이팅 테이블, 크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절을 이용할 것이고요. 완전히 새로운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즉 이제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데이터를 직접 추가하여 테이블을 생성하는 것이죠. 기존 테이블을 변형하여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만들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한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컬럼을 정의를 하고요. 어, 네.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테이블을 이제 크리에이트 테이블의 껍데기 테이블의 껍데기를 만드는
만드는 세 가지 방법입니다.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테이블 네임 다음에 변수명을 직접 변수 속성과 함께 나열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create 테이블 한 다음에 create 테이블 네임을 적고 그 다음에 기존 테이블을 닮았다라는 like 절을 써서 기존 테이블의 어떤 껍데기를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create 테이블, 테이블 네임 한 다음에 as 그 다음에 쿼리 익스프레션을 이제 적습니다. 여기서 select from 이렇게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물리적인 테이블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메소드 3, 이 세 번째 방법이 가장 많이 된다는 것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creating table 이렇게 절을 쓰면 되고요. create table 하고 컬럼명과 첫 번째 방법이죠. 메소드 1. 컬럼명과 컬럼의 타입, 그 다음에 문자인지 숫자인지, 그리고 그 길이에 대한 변수들의 정의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번 예시를 보면은 create table 만든다라고 하고 discount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과 변수 속성 그리고 변수에 대한 포맷까지 정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소괄로 안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변수들은 콤마로 구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컬럼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안시라는 규정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러 가지로 이제 안시 규정은 문자형일 때 차, 바차, 인티저, 그 다음에 스몰 인트 이런 식으로 쭉 있고요. 이런 것들은 그 이제 변수 타입이 문자 또는 숫자 이렇게 되겠죠. 길이, 그 다음에 디폴트 포맷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변수의 속성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그 두 개의 타입밖에 없다. 어떤 거? 문자와 숫자밖에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예시를 한번 보면은 create table 만듭니다. 그 다음에 testing types라는 이름으로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변수명들을 정의를 합니다. 그 각 변수의 속성들을 쭉 나열을 해줄 거고요. 네. 이런 식으로 갈로치고 길이를 쓰지 않으면은 다 디폴트 길이 값을 갖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변수 껍데기만 만든 거죠. 알맹이를 채우진 않고 껍데기만 만들었을 때 그 껍데기의 정보를 프라 컨텐츠로 확인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변수명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수 속성과 길이도 나오죠. 네. 107-1번을 실행해보고 로그 창을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네, 로그 창을 확인하면은 행은 0개인데 컬럼은 4개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107-1번 실행했을 때 음, 이제 디스카운트 테이블은 다 어떤 타입의 컬럼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는 다 넘버, 그 다음에 데이트, 넘버인데 날짜도 결국엔 숫자거든요. 그래서 모두 숫자형 컬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메소드입니다. like를 써서 그 어떤 기존에 존재하는 테이블의 그 변수 속성들을 그러니까 변수 속성을 사실 디스크립트 포션, 즉 껍데기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 껍데기 안에 알맹이를 행을 채워 넣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그 구 테이블 네임 1의 껍데기를 그대로 착안을 하는 것이 바로 create table like 절입니다.
네,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세일즈라는 테이블의 그 디스크립트 포션, 변수 속성과 길이 같은 것들을 그대로 카피한다라는 의미죠. 네, 기존 테이블의 구조만 따왔다라는 것이고 당연히 행은 없습니다. 그러나 변수는 9개가 있죠. 프라 컨텐츠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9개가 그대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소드 3는 작년에 이제 배웠던 부분이긴 한데 creating 테이블로 만들 것이고 as 다음에 이제 select 그다음에 from 등등등 이렇게 쿼리 익스프레션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시로 create 테이블 만듭니다. 어떤 테이블이냐면 멜버른이라는 테이블을 만들 것이고요. select로 어떤 변수들을 가져올 것인지 정의를 하고 그 테이블은 기존의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태프 테이블과 인플로이 어드레스 테이블을 가져올 것입니다. 웨어절은 필터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네, subset or 이제 그 이러한 방법은 기존에 있는 테이블들의 부분 집합 또는 그 기존 테이블 전체를 가져오는 슈퍼셋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자주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다. 네, 그래서 메소드 3가 기존에 있는 테이블들의 부분 또는 전체를 가져오는 가장 흔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제를 돌려보면은 41개의 행과 2개의 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컨텐츠를 통해서 변수 속성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 네. 그렇게 만들어진 멜버른이라는 테이블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창에 어, 네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과 같이 표출이 됩니다. 이제 변수의 틀을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그 행을 집어넣어야겠죠. 행을 집어넣는 방법도 세 가지가 있는데 insert into, set, 그 다음에 insert into value, insert into select from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insert into set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하나하나씩 행 하나를 지정해 줍니다. product id는 얼마고, 뭐 start date는 얼마고, end date는 얼마고, discount는 얼마고. 이 뭐 계속 한 행씩 추가할 때마다 셋을 계속 써줘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리고 select줄과 set을 함께 쓸 수도 있죠. 섞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insert into 다음에 value가 나오고요. value라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set과 비슷해 보이지만 set은 항상 왼쪽에 변수명을 적어줬어야 되는데 value는 그냥 값만 나열하면은 등록된 껍데기에 등록된 그 변수의 순서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넣고자 하는 값과 그 변수의 속성에 맞게 same order 같은 순서로 이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변수명을 안 써도 되는 편안함은 있는데 이 기존의 변수가 어떤 순서로 어떤 속성으로 되어 있는지를 잘 알고 난 다음에 써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insert into 삽입하겠습니다. 디스카운트에다가 삽입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변수 순서로 삽입을 할 것이고 value를 쓰면은 이렇게 두 행이 들어가지게 됩니다. 네, 이렇게 insert를 할 수 있고요. 그 결과 두 줄이 이제 생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쿼리로 행을 채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쿼리로 행을 채우는 방법은 이제 insert into discount에다가 삽입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의 변수 순서대로 갈 건데요. 이때 이제 오리온 라이브러리에 있는 프로덕트 딤이라는 테이블을 가져와서 이렇게 프로덕트 아이디와 0.35와 날짜 등을 디스팅트 해서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select from
절을 사용해서도 된다라는 것이죠. 쿼리 결과로 밸류를 삽입하려면 인서트 절에 명시한 컬럼 리스트와 같은 순서로 기입해야 된다. 네, 이게 핵심인 거죠. 네, 네, 퀴즈입니다. 아래에 세 가지 에러가 있는데 어떤 에러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reate 테이블하고 테이블을 만들겠다 해놓고서는 이제 테이블 이름을 명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 테이블에 들어갈 껍데기, 즉 변수명을 정의를 할 때 있어서 갈로로 묶어주고 여기다가 세미콜론이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죠. 네, 음, 그 다음에 insert into를 하고 요 변수들한테 순서대로 값을 넣겠다고 하면 여기 콤마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그리고 디스카운트는 숫자형 변수인데 디스카운트는 넘버라고 해서 숫자의 변수인데 여기 이게 그 헛다운표가 있죠. 이건 문자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삭제해 줍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하나, 둘, 셋 이렇게 오류를 찾아냈습니다. 연습 문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integrity constraints라고 해서 제약 조건이라는 부분인데요. 제약 조건에 대해 이 무엇인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그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검증적 장치로 규칙을 강제한다라는 것인데요. 저희가 뭐 엑셀에서 보면은 그 유효성 검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 주민번호를 적는 한에는 반드시 13자리만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규칙을 정해 놓으면은 실수로 14자리를 입력하거나 실수로 12자리를 입력했을 때 오류창이, 팝업창이 뜨면서 사용자로 하여금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그런 엑셀 같은 데에서 유효성 검정이랑 비슷한 의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성 검증은 기존의 제약 조건 없이 만들어진 테이블에도 신규로 제약 조건을 추가 가능하다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근데 유효성 검증을 한번 이제 제약 조건을 사용해 봤냐라고는 질문에서 네, yes라고 저는 답을 했습니다. 다섯 가지 제약, 어, 잠시만요. 네. 다섯 가지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널, 체크, 유니크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포인 키, 외부 키, 기본 키에 대해서도 제약 조건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난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해당 변수에는 결측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측이 존재하면은 오류가 뜨도록 설계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체크라는 것은 뭐 어떤 값이 이제 뭐 50보다 커야 된다 또는 뭐 작아야 된다 이런 사용자 정의 제약 조건을 만들 때 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조건을 만들 때 체크를 사용하게 됩니다. 해당 컬럼의 값을 기입할 때 체크해야 될 규칙을 명시. 네, 그다음에 유니크라는 것은 어떤 컬럼에 값을 넣을 때 그 컬럼의 값에 대해서는 서로 중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4번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이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혹시라도 중복을 입력했을 때 또 오류가 날 수 있게끔 설계를 함으로써 중복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것은 기본 키라는 개념인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결측이 없다라는 성질과 유니크해야 된다는 성질 모두 만족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는 제약 조건이고요. 또 외부 키라는 조건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한 설명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 키라는 것은 그 다른 테이블 간에 어떻게 연결고리 같은 개념이거든요. 연결고리. 그래서 어, 외부 키가 되는
컬럼에 값으로 무언가를 입력했는데 그 값이 다른 테이블에도 이제 없는 게 되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연결고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테이블에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create 테이블 해주고 여기에다가 제약 조건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수 정의를 먼저 하고요. 그 뒤에 콤마 찍고 constraint라고 쓰고 OK discount라는 제약 조건의 이름, 네, 제약 조건 이름입니다. OK 디스카운트라는 것이고 체크해서 디스카운트가 50% 0.5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50% 이상은 할인해 주지 말라는 의미죠. 제약 조건의 이름 규칙은 변수명의 규칙과 동일하다. 그랬을 때 혹시라도 이제 밸류에다가 디스카운트에 54% 할인이라고 오타를 모르고 내버렸어요. 그럴 때는 이제 제약 조건이 이것을 오류로 잡아내 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이거의 의미는 이게 숫자 하나의 사소한 오타지만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따라서 디스카운트 변수에는 오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제약 조건 설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제약 조건의 위반입니다. 제약 조건을 만약에 위반했을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어, 보면은 이 정상적인 그 행들도 모두 입력이 취소되게끔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은 오류가 나기 전 상태로 롤백이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undo라는 성질인데요. 네, 이 undo라는 정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undo는 크게 세 가지의 성질이 있습니다. required라는 게 이제 디폴트 값이고요. 그 다음에 none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고요. 또 optional이라는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 undo라는 것은 신뢰성 있게 undo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것을 optional이라고 하고 무조건 undo하는 것을 디폴트입니다. 저희가 테이블에 행을 입력할 때 이 제약 조건에 맞지 않는 행이 100개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은 이 나머지 정상적인 99개도 입력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바로 기본값으로 있는 undo policy required입니다. 자, 그러나 그 어떠한 이제 근데 정상적인 행 99개는 다 들어가고 비정상적인 한 개만 삽입이 안 되게끔 하는 것이 노원이고요. 어, 이제 옵셔널이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롤백은 돼요. 근데 뭔가 오류가 있는 행위 들어가게 되면은 롤백을 하는데 롤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롤백을 안 하겠다라는 게 바로 옵셔널입니다. 어떤 이제 그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상황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옵셔널에 대해서 그 롤백을 기본적으로 하는 건 맞는데 롤백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제 나머지 정상적인 99개를 넣겠다라는 거죠. 그 넌이랑 다릅니다. 너는 무조건 99개는 넣고 한 개는 어, 입력을 안 하겠다는 건데 그 옵셔널이라는 것은 롤백을 최대한 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54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오류가 나는 것이고요. 근데 undo policy none이라는 걸 쓰게 되면 위의 쿼리를 실행했을 때 어떤 그 굿 컨디션도 거절이 되냐라고 묻는데 아니죠. 거절되는 게 아니라 굿 정상적인 행들은 undo policy none일 때는 들어간다라는 거죠. 삽입이 된다라는 거죠. 네, 오류가 나면 이제 아래 두 가지를 알려줍니다. 네, 제약 조건을 위반했을 때 어떤 행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 다음에 어떤 제약 조건을 위반해서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랬을 때 그 이제 describe라는 스테이트먼트를 사용해서 제약 조건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지 볼 수 있는데요. describe table이라고 했을 때 제약 조건 볼 수 있고요. describe table constraint라고 해도 제약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이블과 테이블 컨스트레인트 모두 제약 조건이 어떤 제약 조건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카운트 테이블에다가 describe 테이블을 컨스트레인트를 실행해 보면 다음과 같이 OK 디스카운트라는 제약 조건이 어, 세부 조건과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예시고요. 네, 이게 이제 107A02를 실행해 보라고 합니다. 네, 얘를 실행해 보죠. 그럼 무슨 오류가 뜹니다. 어떤 오류가 뜨냐면 행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어, 제약 조건 OK 디스카운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OK 디스카운트가 50% 이하보다 작아야 되는데 54가 들어갔기 때문에 위반이 됐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설명에서는 얘를 45로 바꾸고 다시 실행해 보라고 했어요. 45로 수정하고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어, 잠시만요. 그랬을 때 생성되는 이 디스카운트라는 테이블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잠시만요. 음, 여기 정답이 5개거든요. 이제 왜 그러냐면 undue policy가 none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녀석들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위반된 행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실행을 하면 예시가 이렇게 얘가 위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45와 25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45와 25는 들어가는데 얘를 다시 수정하고 다시 돌리게 되면은 또 45와 45와 25가 누적해서 들어가서 기존에 있는 것에 누적해서 들어가가지고 총 5개의 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이유로 제가 어 뭐가 문제인지 지금 다음에 한번 파악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것으로 이제 모두 끝났고요. 리뷰를 한번 같이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뷰는 이제 물리적인 테이블보다는 물리적 공간을 디스크를 덜 차지한다라는 건데, 트루죠? 네. 뷰의 가장 큰 특징이죠. 그 다음에 SQL 뷰는 프라크의 인풋 데이터로 사용되어질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SQL 쿼리는 가 이제 30분 실행되는 데만 30분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creating view를 하는 것이
물리적인 결과에 접근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그 뷰라는 것은 일종의 이제 쿼리이기 때문에 실행할 때마다 물리적인 테이블에 접근을 해서 참조해서 가져옵니다. 그러면은 실행할 때마다 30분씩 걸리는데 그럴 경우에는 아예 물리적인 테이블을 하나 저장을 해놓는 게 좋죠. 계속 렌탈을 할 게 아니라 30분씩 걸리는 큰 데이터일 경우에는 이제 딱 하나 장만을 해놓고 물리적인 테이블을 장만해놓고 그때그때 켜면은 30분 걸릴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즉시 켜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오래 걸리는 작업일 경우에는 뷰가 더 이제 효율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아니라는 것이 펄스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 7장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